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얘기가 오늘 많은 신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 지금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이게 좀 논란이죠, 지금. 이게 위조된 거 아니냐. 뭐 진짜 맞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교육자 양심을 걸고 조국 후보자 딸에 상 준 적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그 총장은 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성해 총장 누가 위조했을 수도 검찰은 표창장 논란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최성해 총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죠.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받은 건 사실이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하루 조국 청문회 합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뭔가 위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화살이요. 지금 조국 후보자 부인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입니다. 한국일보인데요. 입시 문서 위조 그리고 해외 도피 의혹의 핵심 검찰 조국 부인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흐름입니다. 조국 의혹 수사 방향은 하면서 좀 더 설명이 돼 있습니다. 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조작 가능성 염두 관련자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입니다. 가짜 알고도 제출했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범죄가 되는 겁니다. 도피한 펀드 관계자와 연락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소환 등 직접 조사 불가피할 듯하고요. 조국 후보자 관여 여부 책임 이게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최성해 총장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했고요.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역시 이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다. 묶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번호가 달라요. 총장님이 발급해 주신 거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총장님이나 부탁은 그런 부탁이 아니고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그것만 이제 이야기해 주면은 되겠다는 이야기는. 위임 받은 걸로 얘기를 해달라. 아니 이제 위임 제한테 기억이 안 나느냐 물어보고 그런 기억이 뭐 위임을 아마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확실히 그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네, 따님의 총장상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실제로 총장상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하셨습니까? 표창장 받은 걸 확인했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뭐 제 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청문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국 후보자의 말 보면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 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됐는데, 이게 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설명이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14년에 동양대학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뭐 봉사상. 그렇죠. 봉사상을 받은 게 그걸 근거로 해서 2016년에 부산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거기에 그 내용을 기록을 했다. 그게 이제 총장 이상 상 받은 거는 넣게 돼 있어요, 서류에.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그 제출할 때는 총장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동양대학 총장은 내 이름으로는 발급한 적이 없다. 내 이름을 발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죠. 조국 후보자는 틀림없이 봉사를 했고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총장이 어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그 대리로 위임권을 그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 줬다는 거를 좀 얘기 좀 해달라. 그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또 오늘 일부 신문에는 여권 고위 관계자가 총장한테 전화 걸어서 그거 좀 대리로 그
허락을 해줬다. 이렇게 좀 시인해서 이 사태를 좀 무마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이건 굉장히 새로운 국면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다른 거는 수사 결과가 좀 예. 진행되지만 이거는 지금 딱 떨어지는 현안이거든요. 예. 정말 총장은 안 했고 발급 대장도 없다는데 예. 받은 사람은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받았다는 거고 받았다는 거니까. 그 주는 주체는 안 줬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시 부정부터 사문서 위조부터 예. 또 증거 인멸 예. 내가 허락해줬다고 또 말까지 맞춰놓았으니까 이거는 범죄로까지 흘러가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예.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로 바로 거의 사실상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청문회 때는 보나마나 조국 후보자는 연좌제 없어졌지 않느냐. 예. 나는 물론이고 내 부인이 한 거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에서는 예. 치명적인 저는 일격을 날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유경 전에 네. 이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결국은 이 의혹 해소는 검찰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가 그렇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인데 결국은 이거는 검찰이 그냥 밝혀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찰이 이걸 그러니까 밝혀내든지 해소하든지 검찰 손에 달린 상황.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예. 관련된 기사를 아주 좀 꼼꼼히 예. 읽어봤습니다. 예. 어제 최 총장이 그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예. 동양대가 마지막으로 밝힌 입장은 예. 봉사 여부는 기관이 경과해서 서류가 파기됐기 때문에 예. 지금 확인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총장이 출두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나는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언론이 너무 앞서서 보도하고 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의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단순히 기억이 없다 수준이 아니에요. 네네. 우선 총장의 예. 말이 좀 달라졌어요. 어. 저는 언론이 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저 직인이 찍혀 있는데 예.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저 직인이 만약에 다른 직인이었다면 예. 이미 그건 언론에서든 어디서든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직인이 같은 직인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위조라고 단정을 못하는 거죠. 저 직인이 어떻게 찍혀졌는가에 대해서 예. 조국 후보 아내는 예. 그건 전결권이 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총장 표창이라 그래서 총장이 일일이 다 심사해서 예.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밑에 어느 중간 책임을 진 사람 전결로 총장 직인을 찍어서 표창을 하는 예.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건 현재 상태로는 양측의 의견이 갈려 있는 상태다. 예. 그리고 아까 최 총장 그 조국 후보 아내의 전화에 대해서도 예. 뭐 이렇게 하게끔 위증해달라 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둘이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네. 나는 분명히 그때 내가 위임받아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지금 조국 후보나 조국 후보 아내 쪽의 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예.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예.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예. 지금 60만 건 이상의 기사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 의혹으로 제기됐다가 예.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포르쉐는 어디 갔습니까? 예. 예. 또 공주대 교수하고 조국 후보 아내하고가 천문 동아리라 그랬는데 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동아리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서울대 있어요. 환경대학원 장학금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세상에 신청 안 하고 받는 장학금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저도 서울대학교 다닐 때 예. 신청 안 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외부 장학금 같은 거 교수가 예. 예. 이렇게 배정하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그리고 신입생의 경우는 예. 언제 신청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도 예. 두 사람의 의견을 꼼꼼히 비교해서 보고 내일 청문회에서 아마 이게 또 핵심 쟁점이 될 거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조라든지 예. 뭐 허위라든지 예. 이렇게 좀 너무 앞서가는 보도는 좀 자제돼야 되지 지금 않을까 여러 가지 싶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검찰도 아마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이와 관련된 조사를 아마 벌일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규환 변호사. 예.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결론을 낼 겁니다. 들여다보니까요. 자,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요.
자, 그럼 동양대에서 발급이 됐다는 그 표창장, 총장명의 표창장, 위조 여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창장을 받은 이유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에 있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동양대 교수잖아요. 근데 그 교수가 맡고 있는 대학 내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표창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엄마가 있는 곳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 이 자체도 사실 논란 아닙니까?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스펙스로 교환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 결국은 딸이 자기 셀프 어떤 스펙을 쌓은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예. 스펙을 쌓았다는 이야기인데 예. 거기서 더 문제인 것은 결국 나중에 총장명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예. 그 자체도 당연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왜? 이 스펙이라는 자체가 이미 의전원에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요건인데 예. 자기 엄마가 가르치는 그 학교에 가서 예. 받았다는 스펙이 과연 반영될 수 있는 스펙인가?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체 초기에 내용은 이 내용이 있는 거죠. 불거졌을 때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이 있었어요. 이게 엄마가 재직하는 대학에서 뭔가 표창장을 받다. 이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논란이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때는 사실은 총장명의 예. 그 표창장이 있었는지 여부, 그 총장이 과연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혹은 뭐 아까 직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예. 만약에 그 직인이 동일한 직인이라면 전 동일한 직인인지 아이가 밝히지 않았고 예. 지금 총장의 이야기는 교육자 양심 물고 조국 딸 상 준 적 없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예. 제가 봤을 때 이 직인이 다른 게 명백한데 직인을 다른 거 봤다는 게 위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럼 딸 준 적이 없다면 직인이 동일하다면 그 직인 훔쳐온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게 총장의 어떤 동의나 뭐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라면 그렇습니다. 예. 직인이 동일하고 예.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위임하지 않았다면 그럼 예. 직인 훔쳐온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직인이 위조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지금 동장대 총장의 말은 당연히 조국 딸 상준 적이 없고 결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즉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예. 위조 사문서가 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위조 사문서라면 그 위조 사문서 행사도 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의전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예. 제출을 그래서 통과됐기 때문에 위계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면 예.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이것을 가리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무튼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뭐 속도를 내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인사청문회 합의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합의가 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무능 국회, 국회가 무능하다, 청문회조차 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지적이 있었죠. 무능 국회 여론에 밀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합의했다. 그런데 가족 증인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극적 타결 6일 개최 합의했다. 저 내용 좀 보면요.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청문회 패싱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일단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열어야 된 법사위, 이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 합의가 어제 불발됐고요. 오늘 다시 재논의를 한다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청문회 불참한다. 이런 청문회 왜 하냐? 그러면서 불참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한국당 내 일부 의원도 이 합의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여야 20여일 기싸움만 했다. 자, 어제 합의된 내용대로 청문회가 되면요. 뭐 증인에 대해서 지금 한 10여 명의 증인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일단 가족 증인은 안 나오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핵심 증인 그리고 준비할 충분한 시간 그리고 자료가 없는 산무 청문회가 될 판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제목으로 지적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임명 예고 청문회 안 된다던 한국당 간담회 뒤에 여론 나빠지자 전격 합의했다. 간담회라는 거는 당내 중진과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간담회를 말하죠. 당 일각에서는 굴욕적 백기투항 불만. 그러니까 당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오나 봅니다. 뭐 이럴 바에 청문회를 아예 하지 말지 이거 왜 하는가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청문회 보이콧 선언을 했다. 시간이 없어 증인 출석 강제 못하고 추가 자료 제출 가능성도 낮아졌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 지금 강조된 부분은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그럼 어제 왜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을까? 그 부분에는 설명이 있어요. 각각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청문회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자,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조 후보자 임명을 막지도 못했다는 책임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있으면서 청문회조차도 못 여냐 이런 책임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각각의 배경이 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됐는데 지금 오늘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여야 합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얘기하세요. 말씀 제가 할까요?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6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일 하루로 하신다는 거죠? 네, 네. 가족 증인은 뭐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6일이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는 거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뭐 조국 후보자 어제 한 얘기까지 영상을 좀 묶어봤습니다. 자, 윤영걸 대표님. 예. 제가 질문을 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어제 합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열기로. 자, 1월 청문회를 왜 하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해야죠. 세상 사는데 100% 만족할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정말 증인도 닷새 전에 해야 되는데 오늘 책대해봤자 안 오면 끝이에요. 그렇죠.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이제 하루밖에 없어요. 예. 자료도 서류도 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세상 일에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 일이 저는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게 예. 청와대에서도 재송부 요청을 예. 6일 자정으로 해서 내일 자정. 약간의 틈을 줬어요. 내일 그냥 낮 12시로 했으면 그냥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못 내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완전한 시간을 완전히 비워줬어요. 줬다. 약간의 틈을 줬어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예. 계속 증인 채택도 안 하지만은 이거 청문회 안 하면은 예. 추석 연휴 때 그 화제에 좀 올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했느냐 예. 이런 또 비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도 기자간담회를 그거를 어떻게 대체할 걸 대체해야지 청문회하고 기자간담회를 대체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예. 저는 약간의 틈을 벌렸다. 그래서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간의 희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간담회하고 청문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제일 큰 게 위증죄가 있어요. 예. 조국 후보자가 예. 청문회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바로 위증죄로 그렇죠. 네, 처벌받습니다. 청문회는 공적인 그렇죠. 자리입니다. 요전에 기자간담회는 예. 민주당 의원이 사회 보고 예. 민주당 의원초에 하는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한 거예요. 예. 하지만은 내일 하는 거는 여야가 공히 참석해서 사회자도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위증죄 처벌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증인은 비록 없지만 예. 날카롭게 준비하면은 상당한 저는 승산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청와대도 약간 흔들리는 게 보이잖아요. 예. 저는 전자결제 안 하고 예. 6일 밤까지 시간을 준 거. 예. 그리고 어제 윤도한 홍보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귀국 후에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부. 옛날에 여태까지는 임명한다고 했다가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 청문회 잘하면은 예.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논란과 뭐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청문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유기용 전 의원께서는 이럴 걸 왜 하는 건가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된다. 그건 뭐 법대로라는 측면에서도 예. 그렇고 만약에 국회가 이 청문회조차 안 한다면 예. 조국 후보의 진퇴 문제를 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결정하는 정말
국회로 봐서는 치욕적인 일이 벌어질 수 그러니까 청문회 자리에서 거죠. 뭔가 지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검찰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판단하게 되는 네. 상황이 된다. 근데 저는 돌이켜 보면 예. 전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 상대가 잘못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 예. 죄송합니다. 전략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인 부를 수 있었어요. 합의할 수 있는 증인 먼저 합의를 해놨으면 예.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는데 예. 그걸 일괄 타결하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가족을 보호하려면 조국 후보가 사퇴해라. 증인을 정말 진위를 가리기 위한 증인이 아니라 예. 후보 사퇴 압박용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증인도 부르지 못하게 되는 예. 뭐 이런 결과를 낳게 됐고 뭐 이틀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지만 예. 하루가 된 것도 사실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예.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루밖에 못했다는 점. 또 하나는 예. 인사청문회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예. 장외투쟁하면서 지역 감정 예. 선동하고 예. 부울경이 단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국 후보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 올라간 게 저는 거기서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경 저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신데 이경환 변호사가 아마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사 하나 준비됐는데 마저 보면서 그 내용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죠. 청문회 합의. 근데 그 이후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이 있나 봅니다. 그 내용입니다. 백기투항이다. 기가 찬다. 사퇴하라. 몰매 맞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런 내용이군요. 한국당 뒷북 청문회 합의에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들이 한국당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홍준표, 당 더 망치지 말고 내려와라. 그러니까 원내대표에서 내려오라는 얘기겠죠? 한중진은 수십 번도 더 물러났을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리더십이 또 상처 아니냐 이렇게 서울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 역량 사퇴론 일축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몰매를 맞은 나경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경환 변호사. 예. 지금 한국당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한국당 우리 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여당의 계속적인 시간 끌기와 정인 채택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결국 시간 끌게 된 이유 자체는 정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정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 그건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만큼은 가족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정당성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 가족들 빼고 나면은 조국 후보 의사의 경우는 달리 증인을 부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합의는 가족 증인 채택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여당이 가족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데다가 심지어는 국민의 여론에 반대해가지고 가족을 안 부른 상태에서 또 임명을 강행하겠다. 심지어는 자기 국민 기자간담회까지 해가면서까지 국민의 여론에 반대해가면서까지 어떤 여론을 반대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강행하겠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대로 오히려 그래도 국민청문을 열릴 수밖에 없다. 저는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 어제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경환 변호사.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증인이 못 왔는가? 그리고 이틀 동안 왜 하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5일밖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과연 위정 선수를 할 증인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청문회를 보고 싶어하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론을 수용한 어떤 지도부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경환 변호사의 설명과 이 기사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지적과 불만들이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뭐 이런 시각 공존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 이 어제 합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